자, 교재 60페이지에 프로그램 2-1이라는 상수 표현을 먼저 한번 C로 구현을 한번 해 봅시다. 우선 작성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먼저 해야겠죠.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실행을 먼저 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것들은 이쪽에 이력이 보일 텐데 지금 이제 새로 만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새 프로젝트라는 버튼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우리는 빈 프로젝트로 작성을 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빈 프로젝트라고 하고 다음 눌러줍니다. 자, 다음 눌렀을 때 일단 내가 솔루션하고 프로젝트를 같은 이름에 배치를 할 거면 여기에 체크를 하고요. 아니야, 나는 솔루션에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난 해야겠어, 여러 개를 둬야겠어 라고 하게 되면 얘를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저는 같이 두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은 2장에 대한 연습 문제를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챕터 2라고 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저장할 곳을 그대로 두시면 여러분도 위치 이곳을 기억을 하면 되는데 저는 저장할 곳을 정할 거예요. 문서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여기 폴더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도록 저는 바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들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잠시 기다려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가 이렇게 열려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지금 상수 표현이 얘라고 해서 뒤에 챕터 2-1 ch2-1이라는 cpp 파일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소스 파일이라는 솔루션 탐색기 창에서 소스 파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추가 새로운 항목을, 그리고 나서 비주얼 C++에 나는 cpp 파일을 만들 거다. 원래 우리는 C를 하기 때문에 .c로 고쳐줘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번거로워요, 매번 바꾸려면. 그래서 그냥 .cpp라고 우리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파일명을 ch2-1.cpp라고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 눌러줘야겠죠. 자, 추가를 누르게 되면 항상 C 언어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파일을 화면에서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코딩으로 작성해 놓은 것들을 실행해서 외부로 화면에 출력이 되도록 쓰기도 해요. 그러려면 C 언어에서 입력과 출력에 대한 함수를 제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전처리 기능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샵 include 띄우고 stdio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에요. stdio.header 파일 얘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 int 타입으로 나는 이 함수 main이라는 이 함수의 결과를 int 타입으로 받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저 자리에 int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중괄호를 열면 닫는 게 세트로 들어가죠. 이때 엔터 쳐서 요 사이 중괄호 열고 닫는 요 사이에 우리가 입력하려고 하는 프린트 F 갈로 열고 쌍따옴표 열어서 %d 그 다음 백스페이스 옆에 원표시가 있어요. 원표시 n 요거는 이제 줄바꿈 기호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죠. 자, 줄바꿈 기호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59페이지에 탈출 문자에 보시면 /n 이라고 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줄바꿈 기호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 F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건 프린트 F 뒤에 프린트 F가 됐건 어떤 문장이 하나가 수행이 되고 끝났다 라고 하면 신호를 줘야 돼요. 이 문장은 여기서 끝이야 라는 신호로 세미콜론을 주고요. 자, 밑에 내용이 입력할 건 많지만 일단 이렇게 입력을 다 하고 끝에 return
해서 제로라고 주면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메인 함수가 끝나는 거죠. 자, 여기에 오타가 하나 있네요. printf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가 include 전처리기 부분입니다. 얘는 항상 빠지지 않아요. 샵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 stdio.h 넣어주고 그 다음 메인 함수 열고 닫고. 그래서 이 솔루션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항상 이 메인이란 요 놈을 찾게 돼 있어요. 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여러분들이 소스에 .cpp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메인이란 이 함수가 하나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만 들어가야 프로젝트는 실행이 됩니다. 그럼 다른 건 어떻게 했냐? 다른 거는 여기에서 이제 그 정의해 놓은 함수를 불러다가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에서는 기억할 건 소스 파일에 .cpp다 라고 있으면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메인 함수는 무조건 프로젝트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하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딩을 하는데 메인 앞에 있는 여기에 int 얘의 역할은 이 메인 함수가 열고 끝나고 이 함수 외에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저는 옛날 그 1일 학습지라 하죠. 거기에 여기서 더하기 2 이러면 자, 여기에서 3이 들어갔어. 그럼 여기 나오는 거는 얼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3을 넣어주면 얘가 5가 나오고 나는 1을 넣으면 여기는 3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얼마를 더하는지 난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함수라는 거는 메인이 이렇게 실행이 돼서 끝났다라고 하면 끝나면 여기에서 3을 넣어서 2가 더해졌다. 그럼 나오는 거예요. 5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이 함수가 하는 건데 이때 함수 이름 앞에 있는 요 자료형 타입 요 놈은 이 함수가 끝나고 반환되는 형식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printf는 이렇게 이제 작성을 쭉 하면 되는데 그 다음 메인 함수가 중괄호 열고 닫았는 그 바로 앞에 return zero라는 이 문장이 들어가요. 자, 이 return zero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하냐면 이 메인이란 함수가 실행이 되고 종료가 되었는데 정상적인 종료야 라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이 return zero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켜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수업 그 PPT 제가 설명할 때 printf문에 이렇게 그 형식을 나타내는 그 퍼센트가 들어가는 이 글자가 들어가면 표현식 뒤에 나오는 표현식은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된다. 한 개가 있으면 하나. 형식이 이제 퍼센트가 들어가는 게 2개면 이 뒤에도 표현식이 2개가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이 뒤에 그렇죠. D와 매칭이 되는 그 값이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어떤 값을 찍어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자, 여기에 찍을 값은 %d 인티저 값으로 정수 형태로 찍을 거다. 어떤 애를 캐릭터 A라는 문자를 찍을 거다. 근데 이 문자에 어떤 값을 나는 지금 이 A라는 문자를 정수 타입으로 찍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size of 라고 하고 얘를 묻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돌려볼까요? 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Ctrl F5번을 누르면 우리가 디버그 하지 않고 바로 실행이 되죠. 자, 여기에서 실행한 걸 보게 되면 1이라고 나왔어요. 이 1은 뭘 의미하느냐? 자, 여기서 print F 찍어. 어떤 거를 정수 타입으로 찍어. 이렇게 정수 타입으로 찍어. 뭐를? 캐릭터 A라는 얘의 size of라는 요 역할을 하는 애가 바이트 수를 알려주는 연산자예요. 자, 그래서 저장 공간, 주기억 장치에 이 A라는 이
캐릭터 요 놈이 저장되는 바이트 수가 얼마야? 걔를 정수 타입으로 찍어 라고 하니까 여기는 1이다. 1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까 교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자,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65페이지를 보시는 거예요. 65페이지에 보시면 캐릭터 타입, 얘는 캐릭터란 말이 없는데 얘 어떻게 캐릭터인 줄 알아요? 작은 따옴표 열고 닫았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타입, 얘는 얼마나 저장 공간이 있어? 바이트 수. 교재에 보시면 1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행이 1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뒤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번 완성하시고, 완성해보고 우리가 다시 실행을 해보려면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5번 해서 여기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실행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저는 잠시 기다릴게요. 여러분들이 할 때까지. 자,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그대로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교재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나왔는지 출력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실행된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프린트 F에 %C라고 있어요. 지금 교재 61페이지에서는 우리가 표현 프린트 F 문에 %의 문자로 주는 게 D와 F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문에 보시면 %C라는 것도 있고 %F라는 애도 있어요. 자, 그걸 어떤 걸로 의미하느냐? 자, 결과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사이즈 오브라는 거는 메모리 공간의 저장 크기, 그걸 같이 찍어라 라고 하는 연산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 %C는 캐릭터 타입으로 내가 뒤에 오는 표시 말이 잘 안 되네. 표현식이죠. 표현식을 내가 문자 형태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또 뒤에 5번째 줄에 보시면 프린트 F 해서 %C 캐릭터 타입으로 찍어라. 어떤 값을? 97이라고 줘요. 요거는 이제 아스키 코드 값을 10진수로 나타낸 그 코드 값을 주게 되면 그 소문자 A라는 걸 찍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정수상수 찍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수상수 여기에 사이즈 오브 해서 2019 얘를 찍어봐라 라고 했더니 정수 타입으로 몇 바이트냐, 여기에 보면 4바이트다 이렇게 나오죠. 4바이트 그죠? 하나 둘 셋 네 자리 표현하니까. 자, 그 다음에 프린트 F. 자, 얘들은 뭘 의미하는가 보세요. %D, %O, %X. 자, 얘들은 뭘 의미할까요? 얘는. 자, 얘는 정수 타입이에요. 그죠? 정수 타입. 그럼 %O는 그렇죠. 8진수. 8진수. 그 다음 %X는 그렇죠. 16진수. 16진수로 나타내어라. 그래서 형식 제어 인자가 표현 그 형식 % 문자가 3개가 있으니 뒤에 표현식도 몇 개? 하나, 둘, 셋. 요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0진수 2019를 10진수 2019죠. 2019를 그 다음에 10진수 2019를 다 8진수 16진수로 표현을 해봐라. 그래서 표현했더니 요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자, 프린트 F 또 찍어요. 그 다음에 형식 제어인자가 2개가 있어요. %D, %D. 그럼 당연히 뒤에 표현식은 몇 개? 2개가 오는 거죠. 자, 표현이 2개가 오는 거고, 근데 뒤에 L이라고 붙어있는 이 값이 있어요. 요거는 롱 타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 긴 그냥 롱 타입. 그래서 그런 것만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 타입이에요. 자, 실수 타입, 실수 상수에서는 여기에서 %D, %D 표현식이 있으니까 1개, 2개 똑같이 들어가죠. 자, 들어가면서 3.14F와 3.14 요 2개의 자리값을 나타내 봐라. 나타냈더니 뒤에 F 붙고 안 붙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뒤에. 그죠? 쏘리 이게 아니고
요거죠. 자릿수. %f. 그 다음 얘는, 그러니까 요 놈은 더블 형태, 얘는 플롯 형태. f라는 게 플롯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플롯 형태 데이터 크기 여러분들 교재 가서 또 한번 보시면 되죠. 자, 65페이지에 있어요. 몇 바이트? 그렇죠. 4바이트. 그 다음에 롱타입 몇 바이트? 8바이트. 그래서 4와 8. 자, 그 다음 뒤에 %f. 나는 실수 타입으로 나타내겠다. 그러면 얘는 %f예요. 그 소수점 자리. 자, 소수점 자리인데 3.14와 31.4. 그 다음에 지수 형태의 마이너스 1. 뭐, 요렇게 나타냈어요. 자, 나타냈더니, 자리가, 값이, 요렇게, 3.14, 빵빵빵빵. 3.14, 빵빵빵. 요렇게 나타내더라. 자, 그래서 실수 타입은 %f로 요렇게 출력이, 제어가 된다. 요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f인데, 프린트f로 0.123456789 0, 1, 2, 3, 4, 5, 6, 7, 8, 9, 0까지 요렇게 나타냈어요. 자, %f는 소수점 이하 7번째 자리를 반올림해서 6자리만 나타내줘요. 얘는 6자리만. 그렇다면 얼마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여기까지인데 뒤에가 7이니까 얘가 6이 아니라 얼마? 7로 나타내는 거예요. 7로.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두실 거는 %d, %c, %f, 그 다음에 %o, %x 요 것들이 뭘 의미하는가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라는 요 연산자가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출력하도록, 나타내도록, 알아오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애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또 하나가 있죠. 프로그램 2-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자, 얘를 닫으시고요. 자, 요 놈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소스 파일에 가서 그 다음 추가 새 항목. 지금은 이제 연습 중이니까 우리가 조금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프로그램 2-2 67페이지에 있는 걸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CPP 소스 추가, 새 항목 추가하기 가서 CPP에 가서 저는 이름을 ch2-2.cpp 이렇게 주려고 해요. 추가. 자, 그리고 나서 요 자리에 샵 include 스탠다드 여치 그 다음 int main 꺽쇠 열어서 unsigned AGE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리턴 제로까지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넣어보세요. 작성이 다 됐어요. 자, 작성이 다 되었으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이제 요번 그 학기를 수업을 하면서 연습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연습용으로 하는데 제가 아까 만들었던 2-1 CPP에도 메인이 있어요. 아까 제가 메인은 프로젝트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2-2에도 보니까 메인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2-1은 아까 지나간 거니까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이 CPP는 필요가 없는 거죠. 실행을 안 시킬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작성한 2-2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대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어떻게 나나 제 것만 볼게요.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나타났다고 해요. 실패됐다고. 자, 왜 실패되었냐? 한번 보면 이미 메인이 지정이 되어 있다. CH2-1의 오브젝트에 이미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은 프로젝트 하나의 메인은 하나여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2-1 얘를 잠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2-1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에서 제외라는 애가 있어요. 버튼을 요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제외 얘를 눌러주고, 그러면 소스 파일에는 지금 두 번째 만들었던 ch2-2만 보일 거예요. 자, 요때 다시 디버그를 해볼게요. 자, 했더니 이제 실행이 제대로 되죠. 제대로 되고 2-1은 없어요. 그러면 아까 2-1 다시 갖고 오고 싶어요. 다시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소스 파일에서 추가를 하는데 .cpp라는 파일을 새 항목이 아니라 기존에 만든 걸 불러오고 싶은 거잖아요. 기존 항목 눌러서 아까 우리가 했던 ch2-1.cpp를 이렇게 불러오면 다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얘를 제거를 해야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실행했는 화면을 같이 띄워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샵 include 요거는 전처리기 부분이에요. 헤더 파일을 갖고 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메인이 실행 종료되고 나면 인티저 타입으로 내가 반환을 받을 거야 라는 의미로 int 쓴다 했습니다. 자, 실제 코딩이 되는 거는 세 번째 줄에서 여기 중괄호를 만나는 요 안의 내용이겠죠. 자, return 제로라는 거는 이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어져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끝났어 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age라는 거. 자, 저장 공간이 하나가 메모리 있는데 나는 변수를 age라고 줄 거야. 거기에 97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켜 하는 의미예요. 자, 97을 대입을 시키는데 여기에 97이라는 게 숫자가 아닌 뭘로 저장을 하겠다? 나는 캐릭터 타입으로 저장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변수 선언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는 변수 선언을 하면서 선언과 동시에 연산의 결과를 초기화 변수의 값에 넣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블 형태, 플롯 형태로 우리가 반지름과 그 다음에 그 원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한 거죠. 면적은 반지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고, 반지름은 내가 얼마다 라고 주니까 변수를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printf 찍어봐라 라고 하죠. age 여기에 %d 형태로 어떤 걸 age 변수에 있는 값을 넣어라. 자, 근데 나는 그 정수형 변수이긴 한데 캐릭터 타입으로 unsigned 캐릭터 타입으로 넣었지만 우리가 출력하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캐릭터가 아니고 부호가 없는 정수나 문자의 형태를 unsigned char라고 얘기를 하죠. 말이 다 더듬어지네요. 그죠? 자, 그래서 부호가 없는 그런 그 정수 타입의 값을 넣은 거다. 자, 그래서 양의 정수 값이 age인데 여기에 출력을 나는 캐릭터 타입의 값을 age 변수의 age 값을 찍어라. 그래서 97이라는 거 찍게 되면은 age는 %d니까 97이 있으니까 97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printf max의 %d 요건 형식인자죠. max 더하기 1 했는 거에 형식인자죠. 자, 여기에 일치되는 표현식이 max에는 max 변수. 요거는 여기서 얘 문장을 만났을 때 ma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 값을 집어넣어라 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max 값을 찍고, 그 다음 두 번째는 max 더하기 1이라는 걸 찍을 텐데 거기에 찍히는 값은 max
x 플러스 1이라는 요 변수에 들어있는 요 값을 찍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값은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여러분들 PPT를 같이 한번 보시면 7번째 줄에 있는 맥스 값을 나타내면, 자, 여기에서 int 값은 데이터 크기가 몇 바이트였어요? 65페이지에 보면 4바이트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4바이트를 다시 비트로 표현하면 얼마를 여기다 해주면 돼요? 4바이트가 비트면, 그렇죠, 32비트예요. 32비트. 그래서 32비트, 32비트 자리에 32개의 자리에 나타내면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맥스는 이제 얘인 거죠. 그죠? 맥스는 얘예요. 요렇게. 자, 맥스에다가 더하기 1을 하라 했으니까 1의 자리는 32비트 32개 자리 중에 맨 끝에만 1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1은 더하면 2가 될 수는 없어요. 이진수는 0과 1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 더하면 2인데 2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올림 해서 계속 올려지겠죠. 그럼 나중에 끝에는 어떻게 돼요? 요 자리에 오버플로우가 1이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형태에서 오버플로우가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 맨 앞자리가 1이 됐다라는 얘기는 부호 비트가 1로, 0이 아닌 1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 자, 요런 것들은 뒤에 가서 다시 제가 이제 비대면 수업이 끝나고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그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보수관계 얘기해 드린다 했어요. 그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오버플로우가 생긴다는 얘기는 전부 0이 되면서 얘만 부호 비트로 딱 바뀌어진다.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니까 이 숫자의 앞에 마이너스가 딱 붙어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실수 타입의 레디어스 반지름이 10이고 더블형이에요. 플롯의 에리어 타입이에요. 자, 그래서 출력을 했더니, 자, 우선은 면적을 넣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놨으니까 여기에 값을 넣어야겠죠. 어떻게 넣어요?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 해서 값을 여기다 넣으래요. 그러면 314 요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프린트F 반지름 해서 %F라고 나와요. %F 왜 F지? 봤더니 반지름이에요. 자, 반지름은 10이니까 그거에 실수 타입으로 넣어라 했으니까 얘는 아마 출력이 10.00000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원의 면적도 마찬가지 %F니까 314만 들어간 게 아니라 314.FF0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F라는 게 플롯 타입, 실수 타입으로 출력을 해라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8번째 줄, 여기서는 7번째 줄이죠. 7번째 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교재 68페이지 페이지 68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가 다 되신 분들은 다시 파일을 추가, 새 항목, 그 다음에 CPP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 학번, 그 다음 이름. 자, 학번. 예를 들어서 200130라고 치자. 요렇게. 그러면 이름 SYJ라고 줄까요? 아니다. 한글로 해야 되겠네요. .cpp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고 얘는 프로젝트에서 제외.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만들어야 하는 자리에 교재 6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샵
include input output h 그 다음에 int main 해서 중괄로 해서 이 자리에 return 0. 자, 요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삼각형의 면적을 한번 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요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70페이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도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고리즘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작성을 하시는데, 자, 요걸 작성을 했다. 그러면 저장하겠죠.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해보고 문제가 없다. 잘 됐다. 그러면, 자, 요 솔루션은 닫겠습니다. 작성을 여러분들이 다 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닫고요. 저장 눌러주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저장했던 아까 경로를 어디로 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자, 여기서 챕터 2로 가면 방금 내가 만든 .cpp라는 파일이 있어요. 프로젝트에. 자, 요 cpp 파일을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본인이 저장한 파일을 이제 과제로 제출을 해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샘플을 하나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cpp라는 파일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여러분들이 제출할 과제다. 과제를 이제 실행을 해서 에러가 없이 잘 돌아갔다 라고 하면 이 파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모장을 열어서 파일이 이렇게 열렸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빈칸에 들어갈 부분 있죠. 여기 실선으로 나타난 부분 메인 해서 괄호 열고 닫고 리턴 제로 이전까지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얘를 컨트롤 C 해서 이 자리에 컨트롤 V 붙여 넣기를 하게 되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 굳이 이렇게 네모 상자에 넣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컨트롤 V 요렇게 붙여 놔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사각형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용을 넣어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요. 그 상자를 지우고 그 빈자리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예시로 보이는 것처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여러분들 학번 빼기 이름 빼기 3주차니까 03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